안녕하십니까. 우인사주명리의 우인 김재영입니다. 지난주 그 사주란 무엇인가 1강에 이어서 오늘은 2강 사주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사주를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 전제하에서 제가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를 좀 아시는 분은 뭐 저런 것까지 해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주를 처음 배우시는 분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만 요 지나가면은 뭐 사주의 어떤 기본적인 이론으로 들어가니까 너무 그 조급해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그 사주의 구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주팔자 그러죠. 사주팔자 그러는데 왜 사주냐? 이것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부터 이제 설명을 해 드릴까 합니다. 그 사주요. 이 사주팔자라고 그러죠. 그러면 사주라는 거는 4개의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네, 팔자는 8개의 글자. 그래서 사주팔자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사주는 제가 이민대를 뽑은 사주입니다. 2022년 1월 1일 1시 1분에 태어난 여자아이는 어떤 사주일까 하는 전제하에서 만세력을 보고 제가 뽑은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제가 만나본 적도 없고 상담한 적도 없지만 뭐 예시로 이렇게 이제 뽑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주에서 이게 기둥이 4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주라는 거죠. 이 천간과 지지, 천간과 지지, 천간과 지지, 천간과 지지 해서 4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그 사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팔자는 8글자. 그래서 4기둥에 8글자 해서 사주팔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천간이 이 위에 있는 글자들을 전부 다 이제 천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천간이 4글자로 되어 있고 지지가 4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천간은 이제 하늘의 기운을 뜻하고요. 지지는 땅의 기운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 이제 하늘과 땅의 기운을 받아서 태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개의 그 기둥인데 요거는 연주 태어난 해가 되는 거죠. 기둥자를 써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이제 4기둥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태어난 해, 태어난 달, 태어난 일, 태어난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갑자시에 태어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또 하나 궁금하신 게 있으실 겁니다. 왜 2022년 1월 1일 태어났으면은 올해 우리가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이민년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근데 왜 얘는 신축년을 아직 쓰고 있을까요? 이것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우리가 뭐 1월 1일만 되면 올해 새해가 밝았으니까 이민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틀린 얘기죠. 근데 방송에서는 한 해에 이제 구획을 짓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죠. 이민해가지고 올해가 검은 호랑이 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올해 이민년 검은 호랑이 많이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왜 검은 호랑이라고 그럴까요?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 이 임수는 이게 이제 그 물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기운은 우리가 사주에서 그 검은색을 뜻합니다. 북쪽을 뜻하고 검은색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민년 하면은 이제 호랑이인데 검은 호랑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를 보면은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배우시기 때문에 재밌어져요. 우리가 뭐 어떤 때는 백말띠, 어떤 때는 뭐 흑말띠 막 그러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죠. 모든 이제 그 띠, 지지의 띠 앞에 오는 그 천간의 어떤 그 기운의 색 가지고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검은 호랑이 해다 이민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알고 나면은 별게 아닌데, 매년 이민년 생각 없이 뭐 검은 호랑이에 뭐 기상이 어떻고 뭐 검은 호랑이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뭐 한참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 사주에서는 이 띠하고의 이 사주하고의 연관관계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재미예요. 재미로 보시면 돼요. 근데 왜 이민년인데 아직 이 여자아이는 신축년을 쓸까요? 이 비밀이 또 있습니다. 우리 사주에서는 한 해의 시작을 입춘일로 봅니다. 1월 1일이 아니라 입춘일, 매년 입춘일. 그래서 보통 이제 입춘이 2월 4일경이 많죠. 2월 4일이나 5일. 그리고 그때가 이제 입춘일인데 2월 4일 입춘일이 지나고 그 시가 지나야 비로소 이제 호랑이띠가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1월 20일에 태어나도 그렇고 2월 1일, 2월 3일 날 태어나도 걔는 소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 볼 때 혹시 여러분들 그래요. 음력이 필요하십니까? 양력이 필요하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음력도 아니고 양력도 아니죠. 절기력이죠. 그래서 어떤 음력으로 얘기를 하셔도 되고 양력으로 뭐 자기 태어난 걸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절기력을 쓰기 때문에 만세력은 절기력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1월 1일 날은 이 친구는 아직 그 소띠해의 그 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주가 그런 식으로 변한다는 거.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그 운세를 보면은 1년 운이 좋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올해 운을 따지는 게 아니라 2월 4일 입춘일 그 절입시 이후부터 그 다음에 2월 3일까지를 그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1년 운이 좋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져야 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올해 운이 뭐 좋다고 그러는데 뭐 아직 좋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은 올해 12월 말고 1월 달에 이제 운이 더 팍 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한 해의 시작은 2월 4일부터 입춘일부터 그 다음 입춘일 올 때까지가 1년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주는 8글자 가지고 구성이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그 사주 원국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요 사주 요 8글자는 우리가 자동차에 비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운, 세운, 대운은 도로로 비유를 하고요. 그래서 요 사주 원국 8글자는 이 사람이 타고난 기본 소양이고 기본 품성이고 기본 틀인데, 이 사람이 앞으로는 어떤 운을 가지고 태어날 살아갈 것이냐, 운 따라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가 좋아도 도로가 나쁘면 일생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차가 좋아도 비포장도를 달린다거나 뭐 공사구간에 어떤 그 길을 달리면은 상당히 좀 힘들겠죠. 근데 자동차는 비록 소형차고 조금 낡은 차라 할지라도 도로가 좋으면 잘 달리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명삼 운7이라고 그래요. 명이 3이고 7이 70%다. 오히려 운이 더 좋아야 된다. 이왕이면은 사주도 좋고
그 다음에 운도 좋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저 한 4, 5%? 그거보다도 적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운도 나쁘고 이 사주도 나쁘고 운도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들도 이제 극히 한 4, 5% 정도 된다고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이면은 이게 좋으면 이게 나쁘고 이게 나쁘면 이게 좋고 이런 식으로 다 섞여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일생이 항상 이렇게 그 돌고 도는 그런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운에도 과연 여기 보면은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사주 원국이 되어 있으면은 이게 위에 보이는 게 이제 대운수라는 얘기죠. 대운수. 그래서 이게 이제 나이를 얘기하는 건데 얘가 1살 3개월부터는 요 운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나이보단 1년이 좀 더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1살 우리 나이로 12살부터는 요 운을 지배를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일생을 뭐 81살, 82살까지는 이제 그 이후에는 요 운을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이 바뀐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게 이제 10년 단위로 해서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 보면은 아홉수를 조심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떤 분들은 이제 29, 39, 49 이렇게 아홉 넘어가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대운이 넘어가는 시점에 그 10년이면 넘어가니까 그 넘어가는 시점을 조심하라는 뜻에서 아홉수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대운이 바뀌면 기운이 바뀌기 때문에 대운이 안 좋은 대운에서 좋은 운으로 가도 뭐 그 크게 문제는 없겠죠. 근데 이제 안 좋은 운에서 좋은 운에서 안 좋은 운으로 흘러갈 때는 이제 어떤 그 사단이 나겠죠. 그래서 이제 아홉수를 조심하라는 게 이 고비마다를 조심하라는 거지. 그 사람이 49 됐을 때 이게 뭐 46살에 바뀔 수도 있고 뭐 몇 살에 바뀔 수도 있고 다 사람마다 다 이 대운수는 다 달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대운이고 이 대운 속에서도 여기 보면은 이제 이 해운이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올해 이민년이지 않습니까? 내년은 계묘년이고 이건 누구나 똑같이 들어오는 거죠. 후년 2024년 갑진년이고 그러면 이 대운의 영향도 받지만 이 세운의 영향도 받습니다. 사주를 볼 때는 이 원국을 살펴서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운을 대입해서 해석을 해야 되고 또 세운도 대입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년 운이 좋더라도 그 중간에 해운이 나쁘면 또 나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년 운이 좀 안 좋더라도 이 세운에서 좋으면 그걸 또 좀 커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원국과 운과 또 이제 더 세세하게 들어가면 이제 세운 말고 또 월운이 있죠. 올해 이제 이민년도 12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여름이 좋은지 가을이 좋은지 몇 월달이 좋은지 그게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흔히 우리가 이제 올해 뭐 신수 본다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 1월부터 12월까지 운이 어떨까?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지 2월 4일 이후부터 내년 2월 4일까지 그 1년 동안에 이제 그 세운을 또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주를 공부하게 되면 사주 원국 해석하는 방법을 배울 거고 운을 대입하는 방법을 배울 거고 그 대운 중에 또 세운을 대입해 가지고 보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의 어떤 기본 구조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흥미 위주로 뭐 이 같은 경우는 자월의 갑인일주인데 어떤 또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뭐 소띠해가 올해 어떻고 뭐 만약 호랑이 때문에 올해 운세가 어떻고 그렇게 이제 막 그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하나만 가지고 이 태어난 한 해만 가지고 이 사람 운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흥미위주입니다. 흥미위주 그거는 우리가
뭐 이민년에 태어난 사람의 어떤 운명이 올해는 어떻고 소띠에 올해 이민년에 뭐가 잘 되고 뭐 아니 만일에 이제 뭐 개띠가 이민년에 뭐 팔자가 어떻다. 개띠가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흥미 위주로.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맞을 수도 있겠죠. 거기서 우연히 또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사주를 흥미 위주로 하면은 사주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사주는 정확히 사주 원국하고 운하고 세운까지 다 대비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길흉, 화복, 그 다음에 부기, 빈천을 다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지 흥미 위주로 무슨 띠가 이민년에는 뭐 좋다, 무슨 띠는 올해 좋고 무슨 띠는 내년에 뭐 안 좋고 뭐 그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사주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사주는 학문입니다. 사주는 그렇게 장난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쉽게 배우고 재밌게 배울 수는 있지만 사주 기본 원칙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흥미 위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주 구조하고 다음 강의부터 이제 음양 오행부터 들어가겠지만 사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가는 학문이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강부터는 음양, 오해, 어떻게 보면 거기서부터 이제 진짜 공부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저하고 공부를 하면서 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은 댓글 같은 데 달아주시면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오늘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오늘은 2강 사주의 구조 어떻게 보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